안녕하세요. 자유튜브 더 자연입니다. 시장이 뒤숭숭한 가운데 월가에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인플레이션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에 월가에서는 애플의 주가가 더 떨어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월가에서 나오는 이야기들과 애플의 주가가 더 떨어져야 된다, 여기에 함의된 내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과연 이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미국 주식 이야기라고 치부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 애플의 이야기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여러 기업들 그리고 시장 전체와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 봅니다. 상징, 심볼. 사실 우리 삶에서 이 상징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캐시우드의 ARKK는 어떤 상징이라고 불렸습니까? 혁신의 상징이다, 이렇게 불렸고, 월가는 캐시우드를 치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열광했죠. 팬데믹 이후에 화려한 성과를 보여주면서 월가의 스타로 떠올랐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는 돈나무 언니라고 불리면서 칭송받기도 했죠. 그래서 팬데믹 기간 1년 동안 무려 300% 이상 상승했다는 겁니다. 300%라는 것은 1년 동안 4배가 상승했죠. ETF 상품이 이렇게 4배 이상 상승하는 거, 결코 흔한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캐시우드에 열광을 했던 겁니다. 2020년을 지나면서 시장의 핵심 인물로 떠올랐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캐시우드의 발언에 주목을 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유명한 것들은 2021년부터 캐시우드가 주장한 디플레의 가능성입니다. 사실 2021년 초부터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가 슬슬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캐시우드는 인플레이션보다 디플레 가능성이 더 크다, 오히려 디플레이션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공공연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 행사에 초청받아서도 디플레를 이야기하면서 다른 논객들과 논쟁을 벌이기도 했었는데요. 그래서 여기 제가 날짜를 적어놨는데요. 보면은 인플레이션보다 디플레 가능성이 더 크다, 2021년 5월 28일 날 나온 뉴스 기사에서 따온 거고요. 그리고 또 인플레이션 우려가 더욱더 커지고 있을 때 캐시우드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플레이션 걱정하지 말아라, 내년 상반기에는 디플레 우려가 더 커질 것이다 라고 하면서 2021년 10월 19일 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내년 상반기라는 것은 바로 2022년 상반기라는 건데, 캐시우드가 말한 2022년 상반기가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현재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시장에서 어떤 걸 목격하고 있습니까? 이 디플레가 아니라 인플레이션 때문에 머리가 아플 지경입니다. 이런 캐시우드의 여러 가지 행동들에 대해서 월가는 비판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캐시우드의 ARKK가 고점을 찍은 것도 2021년 초였죠. 그래서 캐시우드의 ARKK가 이제 하락 곡선을 그리고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월가의 많은 사람들이 이 캐시우드의 ARKK가 전형적인 버블 붕괴의 형태를 띠고 있다, 이런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캐시우드는 인플레이션 우려는 기우다, 디플레 우려가 크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지속적으로 혁신 기업에 투자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그러면서 캐시우드에 따른 비판이 잇따랐고, 월가의 마녀 사냥이 시작됐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월가의 마녀 사냥이 시작됐다는 것은 공식적인 발언은 아니고요, 제가 그냥 한번 붙여본 말입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캐시우드 ETF가 거품으로 투자자들을 유인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캐시우드는 지속적으로 혁신 기업에 투자해야 된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ARKK뿐만 아니라 또 새로운 혁신 ETF를 계속해서 내놨죠.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거품으로 사람들을 유인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한 바 있고요. 그리고 JP모건에서는 좀 더 직접적으로 캐시우드를 비판을 했습니다. 캐시우드 투자자들을 닷컴 버블의 불트랩으로 빠뜨리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지금 위험으로 몰아넣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불트랩이 뭐냐? 대세 하락이 찾아왔는데 대세 하락 중에 잠깐 나오는 반등, 그렇죠? 보통 이제 무조건 하락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반등이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이 잠깐 나온 반등을 추세적인 상승, 다시 대세 상승을 위한 반등이라고 보고 사람들이 마구잡이로 뛰어드는 겁니다. 이 반등에 뛰어든 사람들이 다시 주가가 하락했을 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거를 바로 불트랩에 빠졌다고 하고, 그리고
적절히 손절하지 못한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하락을 경험하면서 큰 손실을 보게 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 캐시우드의 ARKK 같은 경우도 이 7월입니다. 7월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ARKK 같은 경우도 쭉 상승을 하다가 2021년 초부터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반등이 나왔었는데 이때 많은 사람들이 ARKK에 투자를 했고 캐시우드도 다시 상승할 것이다. 디플레를 걱정해야지 인플레는 걱정할 게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투자자들을 안심시켰다는 겁니다. 그런데 JP모건에서 볼 때는 이것은 불트랩이고 투자자들을 위험으로 빠뜨리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월가에서는 계속해서 캐시우드에 대한 비판 그리고 캐시우드의 향후 시장 전망 즉 디플레이션 우려를 하는 것이 잘못됐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월가의 터틀 캐피탈에서는 안티 ARKK 상품을 출시를 했습니다. 2021년 11월 9일이고요. 이 상품은 기본적으로 ARKK와 반대로 움직이는 상품입니다. 다시 말해서 ARKK를 쇼친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서 SARK라는 상품을 출시를 이 상품은 2021년 11월 9일 날 출시가 됐고 지금이 5월 달이니까 출시 약 6개월 정도가 지났는데요. 그런데 이 상품이 사실 대박을 친 거죠. 보면은 출시되고 나서 지금까지 약 6개월 동안 지금 수익률이 100%를 넘어갑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2배 이상 상승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터틀 캐피탈에서 ARKK 숏을 치는 상품을 출시를 했는데 6개월 만에 2배 수익률을 내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월가에서는 ARKK 즉 캐시우드 마녀 사냥에 들어갔고 지금까지 굉장히 성공적으로 그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ARKK의 지금 성과를 보면은 사실상 코로나 이후 상승분을 모두 반납을 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주가가 무려 4배나 올랐다는 거죠. 1년 동안 4배나 올랐는데 그런데 지난 2021년부터 현재까지 주가가 4배 즉 마이너스 80%가량 떨어진 주가를 보이고 있다는 점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게 애플과 무슨 상관이냐 또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있을 건데 결국에는 하나의 상징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징. ARKK는 혁신의 상징, 캐시우드는 월가의 영웅처럼 추앙받았죠. 혁신의 상징으로서 말이죠. 그리고 애플 역시 하나의 상징입니다. 애플도 한때는 혁신의 상징으로 불렸었고 그리고 지금은 글로벌 주식시장의 영원한 대장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글로벌 투자자들의 최선호주라고 할 수도 있겠고 저도 물론 이런 애플의 성장성을 믿어 의심치 않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 누가 애플의 성장을 의심합니까? 아이폰에서부터 아이패드, 맥 그리고 애플 TV 플러스에 이르는 서비스까지 또 2022년 하반기에 공개될 거다 이런 루머가 있는 애플 글래스 그리고 2024년에 공개 예정인 애플카 전기차까지 앞으로도 성장성은 무궁무진하고 많은 사람들을 열광케 할 거다. 믿어 의심치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월가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냐? 올해 20% 빠진 애플 아직 바닥 안 찍었다. 애플 추가적으로 더 빠져야 된다. 한 20% 정도는 더 빠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월가에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이야기 한두 번 나온 건 아니죠. 애플 고평가됐다. 애플 너무 많이 올랐다. 애플 매출 떨어질 거다. 이런 이야기들이 한두 번 나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애플 바닥 안 찍었다. 더 떨어질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 나온다고 해서 주가가 무조건 떨어지는 건 아니죠. 애플 좀 전에도 말했지만 글로벌 투자자들의 최선호주 아니겠습니까? 가장 안전한 주식으로 평가받는 안전자산은 애플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고 해서 떨어지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금 월가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 심플러 트레이딩의 부사장인 데니얼 셰니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애플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아직 희망을 품고 있다. 애플이 20, 30% 더 떨어져야지 투자자들은 손절하고 시장을 떠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지금 애플이 많이 안 떨어졌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버티고 있는데 애플이 떨어지면은 시장 심리가 완전히 무너지고 그때가 바닥이 될 거다. 그러니까 이제 애플을 떨어뜨려서 심리를 바닥으로 끌어내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애플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여러 가지 분석, 이유를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겠죠. 그리고 그런 자세한 이야기는 여기서 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지금 애플이 더 떨어져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JP모간의 이야기입니다. 자, JP모간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장기적인 성장성은 부정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2022년 아이폰 판매는 줄어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를 하향한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실적 발표 전에 이야기를 했던 거고요. 자, 그리고 실제로 이 3월 달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3월 말에 애플이 아이폰 부품 주문을 대폭 축소를 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구체적인 수치가 나오진 않았는데 한 20% 정도 축소를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이폰 부품 주문을 대폭 축소했다. 자, 애플의 경우에는 공급망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운영을 하죠. 그래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또 운영을 하는 걸로도 정평이 나 있는데요. 자, 그런데 그런 애플이 부품 주문량을 축소했다는 것은 향후 아이폰의 판매량이 줄어들 가능성을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있다. 이렇게 또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과거에도 자, 이렇게 부품 주문량을 축소를 했지만 예상보다 많은 판매량을 올린 때가 있었죠. 2020년하고 2021년 예상보다 많은 판매량을 올리면서 애플의 실적을 크게 끌어올렸고 애플의 주가도 큰 폭으로 오르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이렇게 주문량을 축소한다고 해서 무조건 아이폰 판매량이 줄어드는 건 아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부분을 조금 눈여겨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왜 이렇게 아이폰 판매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을 지금 눈여겨봐야 되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최근에 미국의 소매점들이 실적 발표를 진행을 했습니다. 월마트, 코스트코, 타겟과 같은 소매점들이 큰 폭으로 주가가 내렸는데요. 인플레이션과 인건비 상승, 그리고 물류 비용 상승 때문에 실적이 안 좋았고 향후에도 더 나빠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큰 폭으로 내렸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주목한 거는 이렇게 주가가 내린 게 아니라 그 내용을 우리가 찬찬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콜스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유부터 운동복까지 모든 상품값이 오르자 소비자가 소비 패턴을 바꾸고 있다. 자, 이 소비 패턴을 바꾸고 있다는 점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대목입니다. 자, 높은 인플레이션 탓에 사람들은 좀 더 싼 제품을 찾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점은 월마트 그리고 타겟의 실적 발표에서도 나왔던 겁니다. 월마트와 타겟에서 말하기를 사람들이 좀 더 싼 제품, 특히 PB 제품을 많이 찾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이유가 바로 높은 인플레이션 때문이고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실질 소득이 감소하다 보니까 자, 아마도 가벼워진 지갑 때문에 좀 더 싼 제품으로 사람들이 몰려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궁극적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왜 이런 이야기들이 하나로 묶여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이제 가까운 미래 이렇게 타임라인을 그려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과거, 현재, 가까운 미래는 아직 알 수 없지만 그냥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미래 상황을 한번 가정을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과거는 낮은 인플레이션. 자, 2020년에서 21년 상반기 정도라고 합시다. 자, 2020년에서부터 2021년 상반기라고 본다면은 자, 이때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낮은 인플레이션이었고 그리고 주식, 부동산, 암호화폐가 큰 폭으로 상승을 하면서 호황 시기였다는 거죠. 자, 자산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던 시기였다는 거고 자, 지금 현재 그런데 지금 현재는 굉장히 높은 인플레이션에 시달리고 있고 주식하고 암호화폐가 폭락을 했고 사람들의 자산이 감소했고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실질 소득이 감소하고 있다는 점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리고 가까운 미래는 어떨 것 같습니까? 자, 많은 전문가들의 예상치를 여기 가져와 본다면은 높은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주식시장은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당분간 회복이 요원하고 자, 그리고 이렇게 자산시장이 하락함으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의 자산이 감소했고 여러 가지 비용 증가 등으로 인해서 가처분 소득이 감소하고 있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도 안 좋지만 미래는 개선될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는다는 게 현재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사람들의 행동 양식은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요? 자, 과연 이 아이폰의 판매와 관련지어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앞서 제가 이야기했던 콜스의 실적 발표. 자, 그리고
월마트, 타겟의 실적 발표에서 나왔던 이야기들이 뭐였습니까? 사람들이 좀 더 싼 제품을 찾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 것들과 한번 연결 지어 볼 때, 자, 과거에 2020년과 2021년 상황을 한번 아이폰 판매 상황과 한번 연결 지어 본다면은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새로운 아이폰 나왔는데 좋아 보이네? 자, 폰 산지 1년밖에 안 됐지만, 자, 주식도 올랐고, 코인도 올랐고, 부동산도 올랐고, 자, 내가 투자를 잘해가지고 내 자산이 많이 올랐으니까 뭐 1년 만에 휴대폰 바꾸는 거 나를 위한 선물이야. 뭐 이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애플워치 뭐 나를 위한 선물이니까 이 정도쯤은 내가 할 수도 있어. 살 수도 있겠지 하면서 그런 제품들을 산다는 겁니다. 자, 거기다가 정부에서 받은 지원금도 있겠다. 뭐 폰 바꾸는데 큰 부담 안 되네 하면서 막 바꿨다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인플레이션 시기를 지나면서 어떻게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고 있습니까? 정부 지원금도 안 나오죠. 요즘 물가 왜 이렇게 비싸냐? 생활비 좀 줄여야겠네. 주식하고 코인은 폭락이고, 언제 오르려나? 주식이라도 오르면은 나중에 폰이라도 바꿀 건데, 뭐 어디 놀러라도 갈 건데,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폰과 관련해서는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뭐 폰 산지 2년밖에 안 됐는데, 뭐 아직 멀쩡하고 깨끗하네. 역시 아이폰은 튼튼해. 별로 느려지지도 않았네. 한 1, 2년 더 쓸 수 있겠네. 올해는 바꾸지 말고 내년에 한번 바꾸는 거 생각해보자. 뭐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는 자산 가격이 많이 늘어나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1년밖에 안 된 폰도 막 바꾸고 2년인 사람들은 당연히 다 바꾸고 뭐 이제 3년, 4년 쓰던 사람들도 막 다 바꿨다는 거죠. 자,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다른 거 다 올라가지고 이런 물때 돈 쓰다 보니까 이제 생활비를 좀 줄여야 되고, 뭐 폰도 2년밖에 안 됐는데 1년 더 쓰지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의 인식이 많이 바뀔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에는 아이폰의 판매량이 줄어들 수가 있겠죠. 자, 아이폰이 판매량이 줄어든다는 것은 애플의 매출이 생각보다 많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 혁신의 상징 ARKK는 무너졌습니다. 이미 무너졌죠. 자, 그리고 많은 개인 투자자들의 가슴에 피멍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캐시우드는 한 5년 기다리면 된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전 세계 투자자들의 굳건한 믿음 애플. 자, 앞서 이야기했지만 아이폰, 아이패드, 맥, 애플 TV 플러스, 그리고 OS 생태계, 그리고 애플 글라스와 애플카까지 성장을 믿어 의심치 않고 저 역시도 저의 둘째 딸 계좌에 애플 주식을 차곡차곡 쌓아주고 있습니다. 자, 애플의 성장 장기적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는 겁니다. 10년, 20년 계속해서 성장할 기업이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장에서 중요한 것은 지금 2022년의 상황이죠. 자, 그래서 월가에서는 지금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개인 투자자들의 희망을 짓밟아야 된다. 자, 개인 투자자들의 자산을 감소시켜서 소비를 위축시키고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 신뢰, 믿음의 상징 애플이 무너진다면은 안 그래도 불안에 휩싸인 투자자들 절망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월가에서 지금 투자자들을 절망에 빠뜨리기 위해서 어떤 일을 자행할지 모른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이제 절망에 빠뜨리기 위해서 애플의 주가가 만약에 떨어진다면 항상 명분이 필요하죠. 명분. 자, 그렇다면은 주가가 하락하는데 가장 좋은 명분은 뭡니까? 이익 감소입니다. 이익 감소. 매출 감소하고 이익이 감소했다. 그러면 주가 떨어지는 거예요. 나락가는 거예요. 지금 월가에서 나타나는 현상 보십시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실적 안 좋으면 그냥 막 후려쳐버리죠. 자, 네이버, 카카오 보십시오. 마구잡이로 그냥 후려쳐버린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애플에게 가장 좋은 명분은 아이폰 판매 부진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럴 가능성이 좀 높다. 월가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고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조금 그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연 애플의 주가가 어떻게 될지, 애플의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영상 감상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항상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